헌재에서 중요한 또 결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그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함상훈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기습 지명했었는데요. 이게 사실상 한덕수의 쿠데타 이런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동안에 헌법 소원을 내고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유연확인 이런 헌법 소원을 낸 법무법인 도담의 김종환 변호사가 여기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기습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두 명의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함상훈 아까 말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 두 사람을 갖다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알받게 하려는 그 시도가 그 시도에 제동이 걸리고 좌절을 시킨 거죠. 그래서 아까 썸네일에 불장난 이 어떻게 보면 내란 세력들의 내란 잔재 세력이죠. 예. 내란 잔재 세력들의 윤석열 옹위 세력들 그 세력들의 어떤 불장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잔불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제 헌재가 또 한 번 나서서 진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상 그 두 사람 이완규 법제처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12.3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 모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명,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전부 법조인 출신들. 이 사람들이 다음날 모였는데 사실상 이 다음날 모임에 대해서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그게 어떤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다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 이걸로 인해서 탄핵이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지금 내란 특검이라든가 수사가 제대로 됐으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 다음날 다 휴대폰을 다 바꾸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탄핵도 기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내란 잔재 세력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가운데 한덕수 재판관이 그 모임에 참석했던 이완규 법제처장을 기습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앉히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내란 세력들의 헌재 장악 시도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함으로써 사실상 좌절시켰다, 진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 헌재 재판 과정에서 재밌었던 게 민주당이랍니다. 한덕수 측이 굉장히 신박한 논리를 폈어요. 이 후보자 두 명의 후보자를 지명한 거, 후보자 지명해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게 되면 그 다음에 20일이 지나고 나서 그때까지 인사청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흘에 인사청문 결과안을 송부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임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실상 임명이 가능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명 이퀄 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논리를 헌재에서 어떻게 폈냐. 한덕수 측은 이 지명이나 임명이 아니고 그저 발표일 뿐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발표했을 뿐이다. 지명이나 어떤 임명권을 행사한 거 아니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이런 논리를 어제 이제 헌재가 배척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해서 가처분을 인용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정문을 보면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와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불이익이 더 큰가? 이걸 또 이렇게 형량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인용 시보다 가처분 기각 시 불이익이 더 크다. 그리고 그러니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인용시보다 기각시 불이익이 더 크다. 그래서 가처분 기각 시엔 헌재 심판에 극심한 혼란이 온다. 이렇게 결정문에 헌재의 어떤 그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인데 그 정지기한은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유연하긴 이 헌법소원의 본안, 그러니까 이 헌법소원에 대한 어떤 전체 헌법 재판소의 어떤 그 결정이 그 선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는데 사실상 이 얘기는 다음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지명이 그 효력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헌재 결정문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 부분인데 헌법에는 헌법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의회에서 임명된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재판받을 권리에는 형사재판도 있고 민사재판도 있고 행정재판도 있지만 헌법재판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아까 김정환 변호사가 낸 유연확인 이런 헌법 소원도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다면 이 권한이 없다면 따지고 보니까 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가 된다는 거죠. 왜?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 의해서만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자격 없는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가처분을 인용했는데 나중에 기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각될 수도 있는데 그때 기각이 되면 두 사람이 가처분을 인용해서 기각이 되면 헌재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엔 두 명의 재판관이 없이 운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7명이었던 재판관으로 헌재 사건을 어떤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나머지 7명 갖고 충분히 심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중에 2명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4대3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나면 그 결정이 나머지 2명이 들어오면 뒤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 2명이 어느 쪽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될 경우에는 그 결정을 헌재가 그 사건을 뒤로 미루면 된다. 반면에 그렇게 미루면 되는데 반면에 가처분을 기각했어요. 기각해가지고 2명이 들어왔어. 그래서 본안 청구해서 들어왔는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들어온 상태에서 헌재 사건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다 9명으로. 근데 나중에 본안 청구 가서 봤더니 이게 본안 청구에서는 아니다. 이 재판관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본안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2명이 들어와서 9명으로 헌재 사건을 심판했던 그 사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재판할 수 없는 재판관들이 재판을 한 거기 때문에 전부 그 9명, 2명이 들어와서 했던 사건들은 전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헌재 심판에 대해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을 인용하는 게 가처분 기각시보다 훨씬 더 그 이익이 있고, 그러니까 가처분 인용시보다 기각시가 불이익이 더 크다. 저기 저 화면에는 인용시 보하라고 이렇게 오타가 있는데 인용시 보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헌법재판소에 이런 결정이 나오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 사죄하라. 원래부터 유연적인 헌재 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못 오겠고 사실을 오도하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을 기각시키려고 한 이 꼼수행에 대해서 사죄하라. 당연히 사필 규정이라고 했겠죠. 그런 판단, 그런 어떤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 당연한 결정이다. 그리고 애초부터 권한대행이 대통령 뭐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사실 이 기습 쿠데타라고 한덕수의 기습 쿠데타라고 봐야 하는데 이 위헌적 인사 쿠데타의 시도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도 요즘 한덕수 권한대행 굉장히 바쁘죠. 뭐 왜 그런지 뭐 알만한 사람 다 알겠지만 광주를 갔다. 어제는 또 HD 현대중공업을 갔다. 이렇게 동분서주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출마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동분서주 현장 시찰하면서 마치 이 출마를 할 것처럼 지금 이 군부를 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따끔한 어떤 지적 같아요.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위헌행위를 했다가 헌재의회 사실상 파면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해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 어떻게 보면 헌재에서 9명 전원일주로 이 가처분 이용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실 한덕수 어떻게 보면 본안 청구도 남았지만 어떻게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위헌행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 마은혁, 정계선, 주한창 이 세 명의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아 가지고 물론 탄핵이 기각됐지만 그걸로 국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탄핵 기각을 시키면서 헌재가 뭐냐면 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위헌행위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위헌행위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대통령목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 이 헌법기관을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두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했어요. 이것도 위헌적인 행위로 나중에 결론 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헌재가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어떤 대통령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어떤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탄원하기 어렵다. 물론 본안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9명이 그 가처분 인용을 받아들였던 뜻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위헌이라는 자락을 깔고 있습니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이 헌재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경향 국민 세계 중앙 한겨레 신문들이 이렇게 각 다 다루고 있는데 대부분 내용들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 신문이나 한겨레 어떤 진보로 분류되는 신문이나 대부분들이 그 한덕수가 결자 해제해서 지명을 철회하고 해라 이런 논조들인데요. 중앙일보하고 한겨레 신문 정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나서 한덕수는 대선이 불과 40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는 임명권 행사로 정치 사회적 논란을 키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만일 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시간 끌지 말고 입장 빨리 정리해라. 출마하겠다면 출마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에 충실해라.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떤 미국과의 협상들이 관세 협상들이나 이런 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한덕수가 출마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하는 거 그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죠. 왜? 자신의 어떤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양보할 염려도 있는 거고요. 우려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가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그건 맞지 않다. 당장 사퇴하라. 사퇴하고 하는 게 맞는 거죠. 한겨레 신문도 비슷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월권 지명 효력 정지. 그래서 당장 후보자 재판관 지명 철회하고 국민한테 사죄해라.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의 근간인 민주주의 원칙과 배치된다는 게 법학계와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만큼 한 대행의 지명권 행사는 노골적인 헌법 무시였고 헌정 질서에 대한 무모한 도전행위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유언적 월권 행위를 저지른 것 자체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정을 이끌어갈 자격을 잃었다. 근데 뭐 아까 제가 세월호 그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하지 않은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유언적 월권 행위를 저지른 것 자체로도 국정을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의 어떤 지적입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은 한대원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 지명을 처리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라. 예, 이렇게 촉구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덕수 권한대행 여전히 지금 오늘 또 지금 군불대기 어떤 대선 행보를 할 것 같은데 정말 부적절하죠. 네. 그리고 한덕수 사실은 아까 그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한덕수의 몸집을 불려줄 우려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재탄핵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행보를 보이는 것 자체로도 저는 탄핵감이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덕수의 어떤 책임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정권이 교체된 뒤에라도 한덕수의 어떤 그 헌법재판관을 3명,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위헌적 부작용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이번에 권한 없이 대통령 어떤 놀이를 하면서 대통령 어떤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 권한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2명의 재판관을 지명한 부분 이거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나중에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